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화 얘기를 할 거예요. 진화 얘기를 할 거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 할아버지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좀 유명한 사람이에요. 합성생물학을 만들었다고 소위 말하는 아저씨고 크레이그 벤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기 있는 게 저희 한국생명과학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파운드리 베타라고 하는 시설이에요. 여기서 뭘 하냐면 유전자를 합성하고 설계하고 하는 걸 모든 것을 자동화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거의 며칠 걸리는 일을 몇만 개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유전자 회로를 설계를 하고 그 설계한 거를 가지고 그걸 미생물에서 실제로 구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 미생물의 세포 공장을 이렇게 테스트해보는 그런 걸 다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 할아버지 얘기를 제가 시작한 이유가 사실 그냥 어떻게 보면 동네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이제 조금 재밌는 거를 해요. 뭐냐면은 여러분을 다 구성하고 있는 거는 유전체 혹은 유전자, 우리 지놈 얘기를 많이 하죠. 그게 염기 서열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앞서서 가타카라는 영화도 얘기를 했고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AGCT라고 하는 이렇게 염기 서열로 쭉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학 물질을 쭉 이어 붙이면 그 서열이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은 설계도가 되는 거고, 그 설계도가 여러분을 만든 거고 여러분이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아직 지금은 젊고 파릇파릇하지만 저 나이가 되면 이제 노화가 조금 시작되고 이런 게 되는 거 다 유전자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할아버지가 한 일이 뭐냐면 이 염기 서열을 하나하나 사람이 합성을 해서 붙여가지고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발현시켜 봤을 때 그게 미생물로 살아남아서 작동을 할지를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게 실제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충격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거는 되게 특이하고 화학이랑 다른 건데, 합성할 수가 없는 건데 이 유전자를 쭉쭉쭉 이어붙여 가지고 이 화학물질 이어붙여 가지고 만드니까 실제로 이게 생명이 되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합성생물학의 태동이었고요. 제가 뒤에 보시면은 하나 더 하는 게 한 번 더 나가가지고 또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또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최소 유전체 미생물이라는 게 있어요. 미생물이라는 게 여러분들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실험을 한 미생물은 한 100만 개 정도의 AGCT 이렇게 염기설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절반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절반으로 줄였을 때 사실 여러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아까 0.1%의 차이가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들을 결정짓는 그런 차이인 건데, 그거를 절반이나 덜어내도 놀랍게도 생명체로 번식을 하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최소 유전체라는 컨셉이고, 이걸 개발하는 이유는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 중에 사실은 우리가 기능이 꼭 없어도 되는 게 있긴 있거든요. 여러분들 유전자도 쭉 보면 여러분을 구성한 유전자도 사실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아직 기능을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소위 우리가 없어도 괜찮은 그 유전자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반으로 줄인 이 미생물이 앞서 보여드렸던 요 약간 끈적끈적하게 생긴, 여기 있는 좀 뭔가 길쭉길쭉하게 생긴 애가 절반 줄이내고 그냥 동글동글하게 뭉쳐있는 애가 기존의 그 미생물을 그대로 카피해서 합성해서 만들어낸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진화 얘기를 오늘 왜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저희 과학자들은 결국에는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논문이라는 걸 써가지고 여러분들 숙제하듯이 아니면 시험 보듯이 내가지고 남의 평가를 받고 그게 사실 평생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남들의 인정을 받아야지 어떻게 보면은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다음에 어떤 진화 연구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물어보게 돼요. 이 사이즈를 확 줄여버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미생물도 똑같이 진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진화의 패턴이 다른 건가, 아니면 진화를 하지 않는 건가라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요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합성생물학이라는 어떤 키워드에서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작도 하고 질병도 치료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지놈들을 이렇게 진의 사이즈를 마음대로 조절했을 때 결국 이거는 진화에서 자유로운, 자연 법칙에서 자유로운 뭔가 그런 게 나올까? 이게 과학자들이 이제 최근에 연구를 한 어떤 사례고, 결과만 요약을 하면 유전자를 절반을 줄인 미생물도 동일하게 진화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실험실에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쫙 있는데 시끄러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용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만약에 제가 스피커에 엄청 시끄러운 음악을 틀었다고 치면 그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기 남아 있을 거고 아닌 친구들은 뭐 귀를 막거나 아니면 뭐 나가거나 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미생물이라는 것도 개개의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특성이 사실은 뭔가 진화를 유도하는 건데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놓은 상태의 이 최소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 미생물도 환경에서 계속 두다 보면은 나름대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 중에서 뭐 맨델의 완두콩처럼 콩도 약간씩 바뀌고 다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주름이 있고 없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세대를 쭉 하면서 실험실에서 흔히 소위 말하는 이런 저희 생물학자들이 유지를 하면서 그 어떤 세대를 관리하면서 쭉 봤을 때 이 생명체에 일어나는 변화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쭉 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과일들도 다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형질이라고 하는 특성이 변화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그 과정에서 좀 돌연변이가 나온 유전자가 있는데 그걸 똑같이 돌연변이를 기존에 있는 그 적응을 시키기 전에 어떤 균주와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 돌연변이가 똑같이 그 기능의 영향을 상상시키는 걸 또 알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성생물학을 통해서 합성을 할 수 있고 정말 유전자를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뭐 컴퓨터에서 이렇게 한 문장을 카피해가지고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조작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생명체를 설계해서 그냥 프린트하듯이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놈을 조작한 미생물들도 소위 말하는 다윈 할아버지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 찰스 다윈 선생님과 얘기하는 그런 진화의 어떤 틀 안에서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면 결국에는 진화라는 게 유전자가 우리가 결국에는 막 유전자를 다 타고 나서 우리는 막 운명이 결정된 것 같지만 환경의 영향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환경 안에서 우리가 뭐 성장하고 살아가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영향을 많이 받듯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진화라는 것 틀이 결국에는 환경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진화 생물학자 중에 리처드 도키스 선생님이 쓴 책을 보면 이 블라인드 워치메이커라는 눈먼 시계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데 시계 고치는 사람이 막 고치면 시계가 돌아갈 리가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시계가 돌아가고 이런 식의 어떤 우연히 만들어내는 게 생명 현상인 게 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함께 이 어떤 작용에 영향을 주는 게 주어지는 환경이고요. 조금 뜬구름 잡는 소리긴 한데 환경이 그래서 중요한 이유는 어떤 생명이 주어진 환경에 있는 거에서는 바꿔 말하면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환경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성생물학 하는 사람들도 이걸 같이 고려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오늘 날씨도 덥고 지금 처서 매직이 지금 없고 막 되게 덥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그 지구 온난화가 되게 큰 이슈죠. 산호가 죽어가고 그러는데 합성생물학 하는 사람들이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 산호랑 같이 공생을 하고 있는 미세조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미세조류 중에서 조금 더 높은 온도를 견딜 수 있게 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조작을 한다거나 그래서 산호를 다시 재건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플라스틱 같은 거 폐기물들이 지금 상당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만든거나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화 기반의 미생물 개량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전략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에 그 유인원 시절 때부터 지금 우리가 먹는 작물들 이렇게 우리가 같이 우리랑 성장해온 거고 여러분들 혹시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 있으면은 그것들도 다 원래는 이렇게 다 사람이랑 같이 살면서 적응해 가지고 변화해온 그런 동물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화 기반의 미생물 개량이라는 거를 연구자들이 많이 하고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유전자가 유용한 건지를 발굴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개발한 미생물이나 생물을 더 개량하는 식의 어떤 전략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도 중요하지만 저는 환경에 주는 영향 그 안에서 생명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합성생물학 또는 이 생물학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